하늘이 높고 오곡이 무르익고 단풍까지 짙어져 좋은 계절인 이 성추지절의 제2회 세종 리더십 실천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는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의 면면을 보니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멀리 독일과 캐나다에서까지 자기가 처한 곳에서 세종대왕을 알리고 그 리더십을 실천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세종 리더십 실천사례 공모전을 통해 우리 모두는 세종대왕의 가르침과 업적을 기리며 현재를 딛고 미래를 풀어갈 지혜와 열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공모전이 세종 때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새 시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국제적인 행사로 커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공모전에 참가한 학생들과 준비하느라 애쓰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 세 가지 덕목, 칭찬과 소통, 열린 소통과 그리고 나눔이라는 이 세 가지 정신이 바로 세종의 정신이고,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가 일어나고 있고 행복한 사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100배 이상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즘 시위만 하더라도 세종의 정신을 받아서 자라난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이 거기 가서 또 큰 일을 하게 되고 그걸 갖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의 중심은 심사위원들이 누가 상을 주느냐가 격을 좌우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7명이나 해외에서 지원을 하였고, 교수님께서 세종과의 하루라는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은 여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종과 효종에 대한 설명도 해주어 굉장히 읽기 좋은 책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토대로 다 같이 박현모 교수님께서 작사하신 세종사계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세종사계는 세종의 일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세종의 일생과 업적을 압축적으로 잘 만들어진 노래 같아서 개인적으로 부르기에도 좋고 좋았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가서 배우고 느끼면서 애국심과 함께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궁궐 밖에도 자주 나가셨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로 된 처벌조항을 몰라서 억울하게 형벌을 받게 된 사연이 많아지자 우리 글이 없어 백성들이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것을 해결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답사에 참여하면서 조선의 임금들의 훌륭한 정과 업적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주목했던 임금은 세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백성을 위해 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종 리더십을 실천하면서 세종의 훌륭한 점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저도 세종처럼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읽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왔습니다. 소설책, 만화책 등 저는 지금도 책을 많이 보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고 싶습니다. 제가 세종대왕님을 통해 배우고 싶은 부분은 세종대왕님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집에서 첫째이고 학교에서도 7학년으로 가장 높은 학년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행동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리더십에 관한 책을 찾아보던 중 세종대왕이 실천했던 리더십과 대화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포용적인 리더십은 이런 분야에서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매일 경연을 여시고 백성들과 소통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먼저 세종대왕님 하면 훈민정음 천재가 바로 떠오릅니다.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해 법을 몰라서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네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학급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닿아서 세종 구경 YY 탐험대를 하게 되면서 제 삶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세종대왕님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세종대왕님을 생각하니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과거의 저와 달리 더 능숙하고 유려하게 이런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종 구경을 직접 발로 걸으며 돌아다녀 보니 세종대왕의 발자취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사와 함께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담당했었는데요. 상사가 때때로 팀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 팀의 분위기가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며 제가 리더가 된다면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라는 재단에 팀장이 되었을 때 저는 먼저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처럼 독서를 가까이 했습니다. 올바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리더를 위한 21가지 필수 법칙, 권위 없는 리더십 등 다양한 서적을 찾아 읽었습니다. 이러한 독서 과정에서 각각의 책이 제시하는 리더십 원칙과 전략을 비교하며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소명을 업이라 한다. 살아가면서 혹은 직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입시라는 목표를 이루고 대학이라는 공간에 들어오자 막상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 학교에 대학생 멘토링 봉사라는 공고를 보고 저는 무작정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모두 기피했던 일본과의 협상에 직접 나서 양국 간의 신뢰를 쌓고 조선판 비자 제도를 수립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그는 대마도에 머물며 일본에 파견가 있었던 조선통신사로 하여금 조국으로부터 안전한 복귀를 돕는 한편 대마도주와의 원활한 대화의 기반을 만들며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리더십, 어학 등의 역량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훗날 간호사가 되어 각 국의 의료 현장으로 파견을 갔을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종 리더십을 접하기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이미 제 생활 속에 가까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찾아가면 세종 리더십을 제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의 세종처럼 거의 모든 독일인이 동의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은 한국인들보다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족주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에게 특히나 영감을 주는 인물은 역시 세종대왕입니다. 그 영감을 더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생생지락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학을 실제로 기술로 구현하고 그 기술로 제도를 바꾸고 윤리와 사상을 바꾼 사람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이 당시 경연회의는 무려 1898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세종다운 창의적인 발상과 또 추진력 덕분에 백성을 위한 수많은 정책이 회의를 통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대학꽃 피우기를 중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주고받는 건말의 단계를 넘어서 마음속 깊이 있는 마음까지 주고받아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저 역시 의원들 간의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세종처럼 상문수찰의 자세로 임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꾸준히 정진하여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조인이 되고자 합니다.